자, 그래서 유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z는 자, 이거 합성함수를 아니까 1의 제곱 1 마이너스 제곱이지만 i 제곱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루트 제곱하면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1의 제곱은 얼마? 1이고요. 루트 2i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제곱만 하면 되죠. 그러면 2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죠. 거기다가 2 땡땡 합니다. 2 땡땡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i. 이게 2 땡땡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게 3분의 마1 마이너스 2 루트 2i z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풀었던 문제들은 이렇게 주고 시작했고 지금 이 문제는 부모 실수하게끔 주고 시작한 거 그 차이입니다. 그냥 맞죠? 좀 더 귀찮게 만들어준 거죠 니들한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내가 이거는 3을 1로 곱해주고 마이너스 1도 넘겨서 이 i라는 놈이 혼자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i라는 놈을 혼자 둬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제곱하면 실수가 되거든요. i가 다른 실수하고 섞여 있으면 제곱하면 실수가 잘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 3을 1로 곱해주면 3z 마이너스를 넘겨주면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 루트 2i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이제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면 9z 제곱 플러스 6z 1은 자, 요거 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자, 요것도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제곱하면서 사라지고요. 이거 제곱이 8이고요. 제곱이 마일이니까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좀 넘기세요.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9가 됩니다. 는요 이렇게요. 자, 이제 여기 3을 나눠서 이렇게 만든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얘를 갖다가 요 놈으로 나눠주려고 그랬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나누기 할 때 최고차항끼리만 비교를 하세요. 자, 3z제곱이 6z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야 되나요? 2z를 곱해야 되겠죠. 2z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얘가 됩니다. 6z 세제곱 더하기 이번엔 얘랑 곱합니다. 얼마입니까? 4z 제곱이고요. 얘랑도 곱합니다. 6z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제 빼시면 당연히 최고차항은 맞췄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두 번째 항부터는 안 없어질 수도 있겠죠.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3z 제곱,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2z 빼면 10 이렇게 되고요. 자, 또 최고차항끼리 비교합니다. 얘가 되기 위해서 얼마 곱하면 됩니까? 마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마 1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럼 자, 이거 곱한 게 마이너스 3z 제곱, 얘랑 또 곱한 게 마이너스 2z, 얘랑 곱한 게 마 3. 자, 빼면 이번엔 두 개가 없어졌네, 그죠? 여기서 이걸 빼면 여기서 더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7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이거 빼야 됩니다. 빼면 이게 부가 바뀌죠. 그럼 얼마입니까? 13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결국은 이 방식은 그죠? 이놈으로 나누었더니 3z 제곱 2z 플러스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2z 빼기 1이고 나머지가 13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화면에 다 나오나? 거의 다 나오네. 자, 그래서 다시 얘는 얼마냐라고 물었지만 얘하고 똑같은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이거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값이 방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는 0이죠. 그럼 얘가 0이기 때문에 이 값이 뭐든지 상관없이 여기까지는 다 뭐가 돼요?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얘는 0이고 13, 즉 이 값이랑 13이랑 같은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답이 13인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앞에부터 안 배운 친구들은 요거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아직 안 배워서 조금 어렵죠, 그죠? 이제 곧 할 겁니다, 이거. 그거 다 치고만 알고. 알겠어요? 자, 여기 일단 알파분의 2 더하기 베타분의 1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내 생각은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뭔가 곱해주면 쉬울 것 같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알파분의 2가 있는데 여기 알파 바를 곱하는 거지. 이렇게 둘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왜냐하면 이게 알파 바의 값이 주어졌으니까. 자, 마찬가지죠. 여기 베타가 있는데 베타 바를 곱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알파 바가 1이고 베타 바 1이니까 요거는 1, 1이야. 결국은 얘는 2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지. 그지? 이로 묶어내면. 그럼 자, 이거 뭐하고 똑같니? 이건 그냥 이거랑 똑같다고 했잖아, 내가. 맞지? 그럼 이거 켤레복소수가 얼마냐? 마이너스 i잖아. 그럼 2 곱하기 하니까 마이너스 2i. 끝. 가능하지? 볼게요. 자, Z 눌렀나? 어씨, 방금 눌러놓고 기억이 깜빡깜빡. 자, Z 제곱 더하기 2Z가 실수라면 이놈은 켤레복소수랑 같다. 맞을까요? 맞죠? 왜냐하면 실수의 켤레복소수는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게 켤레복소수잖아요. 근데 실수는 애초에 허수부가 0이야. 그럼 0은 부호로 바꿔도 0이야. 맞지? 그래서 실수는 켤레복소수가 똑같아. 그래서 맞는 거예요. 자, 이제 Z 더하기 Z바가 마이너스 2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 뭘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Z제곱 더하기 2Z고 얘는 이 막대기를 끊어도 된다고 했죠, 내가. 맞죠? 그럼 얘는 Z바 제곱 더하기 2Z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알겠어? 짝대기 끊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끊을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이항을 하세요. 그러면 Z제곱 마이너스 Z바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얘도 이항하세요. 2로 묶어내고 Z 빼기 Z바 는 0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가 합차공식이 나서 Z 더하기 Z바 Z 빼기 Z바 되니까 공통인수 맞습니까? 즉 Z 마이너스 Z바로 묶어내시면 이제 Z 더하기 Z바 더하기 2는 0 이런 식이 나오겠죠. 됐나요? 그리고 얘가 0이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겠죠. 둘 중 하나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Z 빼기 Z바가 0이라는 말은 Z가 Z바랑 같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죠? 자, 문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복소수 Z에 대하여 라고 했는데 이러면 Z가 실수일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0이라도 되고 얘가 0이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이면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맞겠죠. 마이너스 2 더하기 2 하면 0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식에는 얘 두 개 더했더니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지금 이것도 맞긴 한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을 Z 더하기 Z바가 마이너스 2만 되진 않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그러니까 답이 얘랑 얘랑 같다 또는 Z 더하기 Z바가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답이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답을 여기 하나만 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마치 이런 거죠. x제곱에 2의 제곱근은 이라고 물었는데 루트입니다. 그럼 틀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이래 맞는데 루트입니다 해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가 2의 제곱근이 아니란 소리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2가 아니란 소리 아니죠. 마이너스 2가 될 때도 있어. 하지만 이게 같을 수도 있어. 이렇게 답이 되는. 그래서 지금 이 니은은 지금 틀렸다고 한 거고요. 자, 다음 Z바는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둘이 곱하면 1보다 크다고요. 둘이 곱하면 1보다 크다. 이거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Z가 Z바랑 같다라는 건 처음부터 Z가 실수란 소리죠. 맞아요? Z랑 Z바 같다는 처음부터 Z가 실수다 소리인데 실수 곱하기 실수를 해서 무조건 1보다 커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Z가 실수만 하면 되는데 Z가 그러면 2분의 1이다 하면 어때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Z바도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4분의 1이에요. 근데 이거 1보다 크다라고 했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참일 때 참이라고 하는 거지 어떨 땐 참이고 어떨 땐 거짓인 거는 참이라고 안 해요. 알겠어요? 항상 참일 때만 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답입니다. 풀었어요? 자,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면 먼저 요거부터. 자, 여기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인데 여기 n에 1을 넣어봐. 어떻게 되더라?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1이 돼. 그래서 이게 플러스 1인 거지. 그 다음에 2를 넣어봐. 2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이해됐니? 자, 이제 3 넣어봐. 3 넣으면 또 짝수가 돼서 플러스 1이지. 플러스 1. 4 넣으면 다시 홀수가 돼서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알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이렇게 n제곱일 때는 얘가 홀수이면 마이너스고 짝수면 플러스가 되겠지. 근데 이게 플러스 1을 해버리면 반대가 되는 거야. 오히려 홀수일 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홀수를 넣어서 얘가 짝수가 돼버리니까.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어쨌거나 계속 해봐. 자, 그럼 지금 얘가
만약에 요 n이 1이면 요 첫 번째 항만 표시하는 거야. 얘가 2이면 두 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소리고, 얘들이 3이면 세 번째 항까지 더하라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마지막에 있는 애인데 이 n이 4면은 얘가 마지막이 되는 거야. 여기 n이 3이 들어가면 얘가 마지막인 거지. 여기까지만 더하라 이런 소리야. 이래요. 자, 그럼 어쨌거나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얘는 분모 분자에 i를 곱하겠어요. 여기다 i를 곱하고 i를 곱하겠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분의 i니까 이거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는 i 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는 i를 곱하시면 i 4제곱이 1이니까 i입니다. 자, 얘도 뭐겁니까? 1이니까 마일이 되겠죠. 자, 어때요? 요것도 4개를 갖고 오니까 0이 되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순이 이제 반복될 건데요. 그 다음은 안 해봐도 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당연히 마이너스 i고요. 그 다음 당연히 1이고요. 당연히 i고요. 당연히 마일. 이런 식으로 반복됩니다. i의 거듭 제곱은 항상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결과가 는 1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까 전에 얘가 몇 번째일지 모른다고 했는데 얘가 만약에 첫 번째일 것 같다면 여기까지만이니까 마이너스 i인데 1이 될 리가 없죠. 자, 여기까지면 1이 될 리가 없죠. 왜?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니까.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5, 1이 됩니다. 그죠? 얘를 또 잡는다. 큰일 났네. 자, 여기까지 하면 1이 됩니다. 왜? 마이너스 i 1. 그죠? 여기까지 딱 끊으니까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딱 됐다라는 건 요 n이 얼마란 소리예요, 지금? 얼마에서 끝났다는 소리예요, n이? 3에서 끝났다 소리죠. 그래서 이 50 이하의 자연수 n은 첫 번째 3 가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얼마에 가능할까요? 자, 여기까지 하면 다시 0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i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까지 0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오면 어때요? 그죠? 다시 보세요. 지금 어차피 이거 4개가 0이잖아요. 무조건 연속된 4개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1이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은 n이 7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는 7. 얘가 7일 7.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7번째. 이거 7 들어갈 때. 그지? 분모 7 들어갈 때. 7. 즉, 이 다음부터 계속 4개씩 늘려가면 되겠죠? 그 다음 11, 15, 그 다음에 19, 땡땡땡. 이런 식으로요. 아니, 너무 많네, 귀찮네. 이게 50 이하니까 좀 많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살리면 되냐면, 자, 보세요. 요 3이라는 놈이 4n-1이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1 1 넣으면 3이 나와. 2 넣으면 3 넣으면 너네들 이런 거 잘 못하지. 그지? 자, 그럼 다시. 자, 지금 얘들이 4씩 커졌지. 4씩. 그러면 4씩 커졌으니까 무조건 4 곱하기 뭐씩인 거야. 4씩 커지면.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값은 내가 1을 넣었을 때 맞춰주면 돼. 자, 내가 K에 1을 넣으면 4가 되니까 빼기를 하면 3이 되지. 이러면 끝나. 그럼 여기 일반항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여기 2 넣어봐. 8 빼기 1, 7. 3 넣어봐. 12 빼기 1, 11. 맞지? 이런 식으로 맞추면 돼. 됐니? 다시. 이게 얼마씩 커지는지 보고 3씩 커지면 3 곱하기 뭐 4씩 커지면 4 곱하기 뭐 5씩 커지면 5 곱하기 뭐야. 그런 다음에 요 뒤에 오는 더하기 빼기는 이 첫 번째 항을 맞춰주면 돼 그냥. 알겠니? 자,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여기 1 넣었을 때 요거였잖아.
그럼 최고 50에 가까운 애를 찾아봐. 얼마야? 12? 그지? 내가 12를 넣으면 48에다가 47이 되잖아. 근데 47에서 4를 더해버리면 51로 넘어가 버리지. 그러니까 47은 내가 12를 넣어서 나왔지. 그러면 12가 1부터 12까지 왔으니까 12개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교과서에 배우지 않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워야 돼. 쌤한테 하는 법을. 알겠어? 근데 물론 개노가다 해도 돼. 이 뭐 50까지 몇 개라고? 12개? 12개 써보면 돼. 안 되면. 그지? 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라. 알겠어요? 자, 요거는 이놈을 제곱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왜? 제곱을 하면 이거 분모 분자 각각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건 제곱하면 2가 돼요. 그리고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걸 제곱하면 요거 제곱 1, 요거 제곱 1, 2 땡땡 마이너스 2i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a 플러스 b의 제곱 공식을 할 때 a 제곱 b 제곱을 먼저 하고 2 땡땡을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편해요. 알겠습니까? 원래 외울 때는 a 제곱, 2ab, b 제곱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쓸 때는 a 제곱 따고 b 제곱 먼저 하세요. 그리고 2 땡땡을 나중에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 사라집니다. 이거 제곱은 1이고요. 이거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사라지니까 이건 결국 마이너스 2i잖아요. 자, 땡땡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i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보셔요. 그럼 여기서 이건 z는 그냥 z를 쓰시고요. 얘가 마이너스 i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둘이 곱한 거잖아요. 이 둘이 곱해봐요. 마이너스 z이네요. 이건 뭡니까? 얘는 이거의 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i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이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z의 5제곱 올 건데 5제곱은 어때요? 여기다가 z 한번 더 곱한 거잖아요. 여기 z 한번 더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z 됩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z의 6제곱은요. z의 6제곱은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또 그럼 이렇게 곱해봐요. 아이고 규칙 발견됐나요 지금 z 마이너스 i 1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이 부호가 바뀌어요. 왜요? 네 번째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이죠. 얘가 1이었으면 똑같이 반복되겠죠. 하지만 마이너스 1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또 반복됩니다. 그럼 이게 생각해봐요. 이건 4개에서 0이 안 돼요. 그죠? 얘는 8개 하면 0이 됩니다. 왜? 이게 z이에 이렇게 될 거거든요. 8개에서 0이 됩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0이 되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고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고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39잖아요. 이게 8의 배수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응? 48, 32. 그럼 이제 33부터 그죠? z의 33부터 z의 39까지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3이 시작 여기거든요. 32, 33, 34, 35, 36, 37, 38, 39. 요거만 딱 빼고 그죠? 다 더하면 돼요. 그럼 뭐 이렇게 다 더하면 아니다. 그냥 40까지 해서 맨 마지막 거 빼면 되겠네요. 안 그래요? 자, 40까지 하면 0이잖아요. 그죠? 그럼 0에서 마지막 거 빼주면 되죠. 마지막 거 1이잖아요.
그럼 답은 막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AX는 B. 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뭐예요, 이거? 1차 방정식이죠.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그럼 코로 보나, 그지? 눈으로 봤을 때 1차 방정식인데 내가 왜 얘를 처음부터 1차 방정식이라고 딱 지정 안 하고 그냥 봤을 때 1차 방정식처럼 생겼다 했을까요? 그건 1차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1차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훈이 저길 봐야죠. 여기 보지 마시고. 그럼 얘가 왜 1차 방정식이 아닐 수 있죠? 누가 봐도 1차 방정식인데 왜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죠. 언제? 분수일 때. 땡! A가 0일 때. 맞습니다. A가 0일 때. A가 0이면 이거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왜? X가 사라지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A가 0이 아닐 때 1차 방정식이고 이 1차 방정식 해는 A분의 B 이렇게 됩니다. 맞죠? 네 말은 해가 이렇게 분수가 된다 소리잖아요. 그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1차 방정식이면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A가 그럼 0이면 이거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죠? A가 0이면 1차 방정식 아니에요. 그럼 해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예요. 1차 방정식 아닌데 어쨌거나 해는 뭐죠? 해는 방정식이 참이되게 한 x값이에요. 그죠? 그럼 A가 0일 땐 B가 뭐냐도 중요해집니다. 자, B가 같이 0이야. A가 0인데 B도 같이 0이야. 동시에 0이야. 그럼 이때 X는 뭐가 될까요? 0. 0? 0? 없어요. 없어? 무수히 많다. 자, 생각을 해봐. 얘가 0, 0이면 0 곱하기 x는 0이잖아? 그럼 내가 x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성립하니? 다. 그렇지!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지! 그래서 이때 x는 모든 실수라고 해야 맞는 거야. 알겠니? 솔직히 무수히 많다도 정확한 답은 아니야. 알겠어? 모든 실수를 넣어도 다 성립하지 이때는 이런 거야. 이거를 우리가 쪼까 유식한 말로 뭐라는 줄 알아? 부정이라고 그래. 부정. 에? 부정? 왜 부정이지? 긍정 부정? 긍정 부정할 때 그 부정이 아니야. 알겠어? 네. 아버지의 정도 아니라고 더더욱. 이 부정 무슨 뜻이냐? 정할 수 없다. 그런 소리야. 이거 안일 부자거든. 정할 수 없대. 왜 정할 수 없어? 해가 너무 많으니까. 해가 모든 실수니까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정이란 말 쓰는 거야. 알겠니?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까? A는 0이고 B는 A는 0인데 네. B는 0은 아니야. 이런 경우가 발생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애초에 A가 0이 아니다는 했고 A가 0인데 B도 0이야 했으니까 이제 A 0이면서 B가 0이 아닌 경우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해가 뭐가 될까? 없지. 생각해봐.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어떤 b야. 그럼 내가 여기 어떤 걸 집어넣어도 얘는 0이야. 얘는 0이 아니야. 만족할 수가 없지.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자,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뭐라 할까 이거를. 두 글자. 불능. 해를 찾는 게 불가능하다. 불능. 알겠습니까? 해가 없는 걸 불능. 해가 실수 전체인 걸 부정이라 합니다. 보통. 알겠어요? 근데 뭐 쓰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해가 모든 실수, 해가 없다 써도 됩니다. 글자 수가 적으니까 이거 쓰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요딴 식으로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1차 방식은 아닙니다. A가 0이 아니라 1차 방식이고 A가 0이 아닌 경우만 A로 나눠져서 이런 해를 가지지. A가 0인 경우는 B도 0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책에 있나 근데? 요 책이 얘가 한번 뒤겨봐요. 또 뒤겨봐요. 이거 2차 방식도 있네요. 1차 방식 없네요.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 추루루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2 x는 a 제곱 마이너스 4 그런 식이 있었다고 칩시다. 됐나요? 자 해를 구하래요. 해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a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가 얘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일단 그럼 a가 마이너스 1 때 0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아닐 때 그럼 x는 이걸로 나눌 수 있죠. a 플러스 2분의 요건데 얘가 합차공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약분 깡깡 때리고 뭐예요? x는 a 빼기 2라는 거죠. 답이 됐나요? 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요? 0x는 0이 돼버리죠. 그럼 뭐예요 이거? 무수히 많다. 그쵸.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능이나 해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얘가 0이 되는 순간 얘도 0이 돼버렸으니까요. 얘가 만약 0이 안 돼버렸어요. 그러면 불능이겠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써먹는 겁니다. 아니 하긴 했는데 자 루트 a 제곱이나 절대값 a나 똑같다. 그죠? 생긴 건 다른데 똑같은 거입니다. 이 두 개가. 왜요? 이놈 둘 다 a가 0 이상일 땐 a가 되고요. a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둘 다. 알겠습니까? 둘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얘도 양수면 절대값을 그냥 벗고 음수면 절대값 벗기고 앞에 부호를 바꿔주는 거죠. 알겠어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두 놈이 사실 똑같은 놈이에요. 생긴 건 다르지만.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를 적용시키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올 거고요. 이제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은 최근에 우리가 중3 내용에서 배웠죠. 그래서 뭐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ax 제곱 bx c는 0. 단 누가 0이면 안 되죠? a가 0이 되면 안 되죠. 최고차는 어쨌거나 살아있어야 2차 방식이죠. 맞아요? 예. 이걸 우리는 2차 방식이랍니다. 자, 2차 방식이라면 해줘. 그죠? 방정식이라는 자체가 해 구하는 거야 전부. 그럼 2차 방식 해는 어떻게 구해요? 첫 번째. 이항. 에? 이항 인수분해를 이용하죠. 맞습니까? 인수분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되면 실수의 성질 곱해서 0이면 둘 중 하나는 0이야. 그래서 x는 알파다. 또는 x는 베타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이용하죠. 맞아요? 자, 그런데 모두 2차 방식 인수분해 됩니까? 모두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무슨 방법을 씁니까? 그건 세 번째입니다. 근의 공식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건너뛰고 세 번째로 가죠. 왜? 두 번째가 제일 어렵거든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곱근의 성질.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사실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쉬울 때도 있어요. 자, x제곱은 4라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이항시켜서 이수분해 합니까 니들? 아니면 그냥 보고 뿔마이 합니까? 그냥 보고 뿔마이 하잖아요. 2차 방식이에요. 2차 방식인데 이항시켜서 x제곱 빼기 4는 0이고 이거 이수분해 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고 는 0이네? 그럼 얘가 0이니까 마이 얘가 0이네? 2네?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상태를 보고 바로 뿔마이네 합니다. 제곱근을 이용하는 게 더 쉬울 때도 있다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제곱근을 쓰는 게 더러울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딴 식이 나왔어요. 인수분해도 안 되고 제곱근의 성질 완전 제곱식 만들더라도 짜증나죠.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근의 공식이죠. 응? 이거 제곱 만들어 갖고 하니 귀찮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의 공식 외우는 거고 짝수근의 공식도 같이 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둘 다 완벽하게. 자, 그렇게 해서 할 거고 이제 실근과 허근으로 이제 넘어가네요. 자, 중학교 때는 우리가 실수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방식의 근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자, ax제곱 bx c는 0에서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 0보다 크면 자, 판별식 뭔지 알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근의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놈, 그죠? 이놈을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판별식을 하냐면 왜 판별식이요? 근을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 뭐라고 합니까? 근이 두 개 있다 합니다. 왜 두 개예요?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이렇게 근이 두 개 있는 거죠. 자, d가 0이면 뭐라고 합니까? 근이 한 개 있다 하죠. 맞아요? 왜요?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걸 중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근이 중복돼서 한 개야. 자, d가 0보다 작으면 뭐라고 합니까? 근이 없다. 0개. 그죠? 근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때. 자,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d가 0보다 클 때는 뭐라고 하느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근이 두 개 있는데 그 근은 두 개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똑같은 게 아닌 숫자라는 거지. 자, 그럼 이 두 번째를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을 같은 실근. 오, 맞아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점의 차이예요. 똑같은 거 두 개가 있는데 이 똑같은 거 두 개를 똑같네? 그러니까 한 개지?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똑같은 거 두 개네?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차이예요. 자, 또 d가 0보다 작으면 자, 중학교 때는 왜 d가 음수일 때 근이 없다고 했을까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면 안 됐죠. 맞잖아요. 루트 안이 음수가 되는 수는 없어 라고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근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루트 안에 음수가 돼도 되는 수를 배웠죠. 허수라는 걸 배웠죠. 그러면 이제 근이 생겨버린 겁니다. 뭐예요? 일단 자, 서로 간이 다르네. 일단 다르겠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 했으니까 다르겠죠. 이게 0이 아닌 이상은 달라 무조건. 맞지? 서로 다른. 자, 이거는 무슨 근이라 해야 될까? 두. 허근? 그렇지. 허근이라고 해야 하는 거죠. 왜? 루트 안이 음수가 됐으니까. 자, 그럼 봐요. 이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 판별식? 근의 공식. 개수에 맞춘 근의 공식. 그지? 근의 개수. 중학교 때 근의 개수에 맞춘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이란다. 판별식. 자, 고등학교 때는 계속 두 개잖아. 다 두 개라니까 무조건 개수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거지. 종류에 신경 써. 근의 종류. 실근이냐 허근이냐. 같으냐 다르냐. 이런 거 신경을 쓰겠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또 저걸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써요. 이거 쓰면서 추가로 이제 이렇게. 알겠어요?
자,